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네, 맥스트의 실권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또 단수주도 주간사가 전량 인수하면서 일반 공모 청약이 진행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4월 첫째 주는 정말 일정이 하나도 없이 보내게 됐고요. 4월 둘째 주에는 미래에셋 비전스펙 1호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권주, 신한 알파리츠의 실권주 일정이 잡혀있기는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구주주 대상 유상 청약이 오늘까지 진행이 됐으니까요. 결과는 아마 월요일에 다트에 공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권주와 미래에셋 비전스펙 1호 일정이 겹치니까 미래에셋 비전스펙의 비중을 둘 것이냐, 실권주의 비중을 둘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미래에셋 비전스펙 1호 청약을 할 만한 스펙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키움 제6호 스펙이 생각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줬고요. 또 유진 스펙 8호는 상승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최근에 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스펙주를 이제 무조건 건너뛸 게 아니라 조금 살펴보기는 해야겠다 싶었어요. 네,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의 발기인은 TY 파트너스, M&M 인베스트먼트, 리딩 투자증권, 미래에셋 증권 되겠습니다. 이 중에 최대 주주는 TY 파트너스인데요. 근데 TY 파트너스보다는 M&M 인베스트먼트에 눈이 더 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기인으로 참여한 스펙들을 합병 성사시킨 이력 2개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IBKS 제11호 스펙하고 제14호 스펙. 이번에 미래에셋 증권의 스펙에는 처음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스펙도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임원들의 과거 경력,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보시면 조인직 기타 비상무 이사님이 미래에셋 대우스펙 4호의 합병 상장을 자문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SKIT, 명신산업, SK바이오사이언스, 아주스틸 등등등 다양한 IPO 주간 경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보통 M&A 관련된 경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미래에셋 증권의 과거 스펙 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7개 스펙 중에서 4개가 상장 폐지됐어요. 딱 봐도 합병 성공률이 높은 증권사는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추가 6개 중에서는 하나가 또 상장 폐지됐고요. 그러니까 증시에 상장시킨 스펙이 총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상장 폐지, 합병 성사된 건 6개. 그래서 50%에 못 미치는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미래에셋 증권에서 가장 최근에 합병 성사시킨 스펙이 미래에셋 대우스펙 4호예요. 보시면 1승과 합병이 진행됐고요. 이때 이 스펙의 실무를 맡았던 팀이 미래에셋 증권 IPO 3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도 이 IPO 3팀이 실무를 담당한다고 해요. 조인직 상무를 필두로 하고 있는 팀인데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이 조인직 상무님이 최근에 상무보로 승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빅3 하우스 부서장 중에서는 유일한 상무급 부서장이라고 해요. 빅3라고 하면 NH, 한투, 미래에셋을 꼽죠. 아무튼 이렇게 유일한 상무급 부서장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성과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읽어보면 워낙에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가 뛰어나셔서 명신산업 IPO 때 이게 중형 딜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투자청에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실무진에 거는 기대가 조금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상승기라서 그런지 최근 스펙들 중에 예치율이 가장 높아요. 1.88%를 가정했더라고요. 그렇다면 3년 뒤에 상장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한 주당 반환 예정 금액은 2,115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모 개요 살펴보고요. 수요 예측 결과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총 공모 주식수 585만 주예요. 공모가는 2,000원이고요.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은 1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작지는 않아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146만 2,500주고요. 청약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환불은 이틀 뒤인 14일에 진행이 됩니다. 상장은 4월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상장일이 혹시 바뀔 수 있으니까 계속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넘어가서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면 경쟁률이 매우 높더라고요. 1169.65 대 1.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상장된 스펙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겁니다.
게다가 의무보유 확약 비율까지 높더라고요. 신청 수량 기준으로 19.43%. 웬만한 일반 기업 IPO보다도 훨씬 높죠. 근데 어차피 스펙은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라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요. 근데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와줬다는 건 기관들이 이번 스펙을 그만큼 많이 배정받고 싶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과 확약 비율이 모두 최고치를 기록한 그런 스펙이 되겠습니다. 뭔가 구미가 조금 당기네요. 그리고 최근 스펙주들의 가격 수준을 보시면 키움제 6호 스펙이 상장일의 고가 기준으로 17%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공모 규모가 64억 원대로 작았던 데다가 또 시장이 불안하니까 스펙 쪽으로 자금이 쏠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상장 일정이 딱히 없기 때문에 스펙이든 뭐든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의 경우 상장 당일 관심이 조금 집중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는 규모가 117억 원이기 때문에 큰 편에 속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연히 좋은 수요 예측 결과와 또 최근 스펙주들의 좋은 흐름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유진 스펙 8호는 공모 규모가 100억 원으로 조금 컸고 그래서 상장일의 고가 2,125원으로 그냥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야금야금 계속 올라서 2,150원 부근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를 상장 당일 바로는 아니더라도 뭐 수익률 10%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발기인 중에 M&M 인베스트먼트가 보여서 좀 반가웠고요. 미래에셋 증권의 합병 성공률이 높지는 않지만 IPO 3팀의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공모 규모는 큰 편이라 상장일에 아주 매력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100억 원대라서 매수세가 조금 붙어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기관들의 확약 비율을 최종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유통 가능 규모는 더 낮아질 테니까 그것도 다행이고요. 네, 수요 예측 경쟁률과 확약 비율은 최근 스펙들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너무 파지티브하게 이런 좀 긍정적인 부분에 쏠려서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볼게요. 총 146만 2,500주가 배정이 됐는데 균등 물량은 73만 1,250주가 되겠죠. 청약 건수가 3만 건 이상, 잘하면 5만 건 정도까지도 유입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건수별로 균등 수량 계산해서 적어뒀고요. 아래 표를 통해서 최근 스펙들에 유입된 청약 건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한도는 미래에셋은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20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4만 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는 2억 8천만 원 되겠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브론즈 등급의 경우에 2,000원이 부과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늘 하듯이 경쟁률 마지노선 미리 정해보고 마칠게요. 1억 원 기준으로 계산했고요. 토스 2일치 이자가 9,272원 정도가 되니까 기대 수익률을 10%로 잡고 토스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스펙 배정 금액이 10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10만 원 곱하기 10% 하면 딱 만 원이 되니까. 근데 10만 원을 받으려면 50주를 배정받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균등 청약자 4만 명 기준으로 균등 수량은 18주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50주에서 균등 18주를 빼면 비례는 32주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경쟁률 1560점 대 1 미만이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마찬가지의 경우인데 토스 이자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배정 금액은 20만 원이 되어야겠죠. 20만 원 곱하기 10% 하면 2만 원이 되니까. 20만 원을 받으려면 100주는 배정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균등 18주를 제외하고 비례 82주는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 경우에 경쟁률은 610대 1 미만이 되어야 되고요. 토스 이자 대비해서는 그래도 2배 이상 수익을 내야 만족스러우니까요. 청약일의 경쟁률을 보면서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제 예상치를 기반으로 계산한 거라 당일에 다시 한번 계산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실권주하고 일정 겹치니까요. 삼바의 일반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자금 배분이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삼바의 경우에 주당 단가가 63만 9천 원으로 좀 높으니까
삼바의 경우에 주당 단가가 63만 9천 원으로 매우 높으니까 최대한 5사 6입을 맞춰서 가성비 청약을 하고 남는 돈은 스펙에 투자를 한다든지 저라면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네요. 우선 실권 여부가 나오면 따로 내용을 들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 험난한 시장 속에서 잘 버티셨습니다. 주말에 에너지 충전 잘 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청약이 시작되니까 같이 또 달려보도록 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